쌤이 팬이 될걸? 너무 싫어하는데. 좋아요. 자, 볼게요. 첫 번째 테마는 기체가 하는 일. 쓰긴 써야겠다. 쓰면서 할게요. 기체가 하는 일. 기체가 하는 일. 봐봐. 우리 일 그러면 일에 대한 공식이 먼저 떠올라야 돼. 일에 대한 공식. 잠깐 복습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 공식은 일은 W라고 표현하고 공식이 뭐지? FS. FS입니다. FS. 쌤도 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항상 파스를 붙이잖아. 일은 파스. 이렇게 암기하는 법이 있어요. 일은 파스. 그러면 일의 단위가 뭐가 나오냐면 뉴턴. 힘은 뉴턴이고요. 얘는 이동거리니까 미터거든요. 그래서 뉴턴 미터가 단위인데 이거를 다른 단위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줄이라는 단위는 뭐의 단위와 일치하냐면 에너지의 단위와 똑같거든. 그래서 1이 곧 에너지고 에너지가 곧 1입니다. 어떤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 물체는 현재 이 물체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야. 위치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포텐셜. 내한테 내가 위로 힘을 줘서 이동시키면 얘한테 뭐가 생긴다? 포텐셜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잖아. 일한 만큼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 가지고, 에너지 가지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가 일치하기 때문에 둘은 어떤 물리량이다? 같은 물리량이다라는 걸 하는 거라서 호환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학적 에너지 할 때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역학적 에너지가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어서 일단 공통 범위 연력학부터 정리하는 거고 역학적이 들어가는 친구들은 또 따로 쌤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일단은 학교 진도랑 같이 맞춰가고 있어야 합니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해야 돼요. 그래서 공통 범위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강의를 해주겠지만 지금은 이제 공통 범위 먼저 진도를 나가는 거야. 자, 이제 기본적인 일에 대한 내용이 이거고 그 일에 대한 또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일은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이 물체한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가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일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운동 방향, 힘의 방향으로 운동시켰을 때만 일로 인정을 받아. 다시 말해서 내가 10N의 힘을 가해서 물체한테 10m를 이동시켰다면 이 사람은 얼마만큼 일한 거다? 너 일 얼마큼 했어? 10N의 힘으로 10m를 밀었으니까 100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죠? 하지만 얘가 엄청 무거운 물체를 들고 똑같이 10m를 이동했다면 얘는 일한 것일까 아닐까? 일했다고 인정받지 못해. 왜냐면 어떤 엄청 무거운 물체를 들고 있다는 건 중력을 이기고 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윗방향으로 힘을 가하고 있는 거야. 위로 힘을 가하면서 앞으로 걸어가니까 둘이 수직이죠. 운동 방향과 힘 방향이 수직일 경우에는 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런 계단 문제라고 했어요. 계단 문제. 어떤 사람이 엄청 무거운 배낭을 메고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의 가로 길이는 20m, 세로 길이는 10m고요. 이 물체의 무게는 100N이라고 한다면 일한 양,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에는 얼마만큼 일한 거니? 물어본다면 위로 힘줬으니까 윗방향에 해당하는 여기만 S에다 집어넣는 거야. 얘는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얘죠. 그래서 얘는 100N의 힘을 줘서 10m 이동한 거니까 1000줄만큼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또 우리를 또 물어볼 수도 있겠죠. 일 자체가 너 뭔지 아니? 자, 근데 오늘 다룰 내용은 뭐냐면 바로 기체가 하는 일이야. 기체가 하는 일. 포인트는 기체가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일을 할 수 있다인데 어쨌든 기체도 W는 FS만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실린더 하나를 준비했어요. 자, 실린더 안에
어떤 기체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기체 분자 들어 있어요. 기체 분자가 지금 피스톤을 이렇게 밀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 처음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여기, 이 전체는 실린더라고 하고요. 이 안에 있는 여기 움직이는 물체는 피스톤이라고 해요. 피스톤. 이 피스톤이 엄청 신기한 녀석인데 피스톤은 움직이잖아. 왜 움직이냐면 압력의 차이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현재 얘가 여기 1번 위치에 있던 게 왜 2번 위치로 갔냐면 이 안에 압력이 갑자기 커지니까 쭉 밀려나서 여기 멈춘 거다. 멈췄다는 건 다시 피스톤을 기준으로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이 같아졌다는 얘기거든. 근데 봐봐, 여기 밖에 뚫려있죠. 뚫려있다는 건 바깥에가 항상 1기압, 항상 1기압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 안에도 현재 몇 기압이다? 1기압이 되었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쭉 밀려나와서 다시 1기압이 된 상황입니다. 피스톤을 중심으로 바깥에 대기압인데 그럼 안쪽도 1기압이겠네 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두 번째.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었는데 얘는 왜 여기를 이만큼 민 걸까? 왜 밀었지? 공기가? 왜 밀었지? 적혀있지 않지만 이 공기한테 내가 뭘 넣어줬냐면 Q라고 하는 열에너지를 공급한 상황입니다. 열에너지를 공급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기체 분자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일 거 아니야? 더 활발하게 막 움직이면 뭐가 증가하게 되냐면 잘 봐. 여기 꽝꽝 충돌, 벽에 충돌하는 충돌, 이런 충돌하는 충돌수가 증가합니다. 충돌수가 증가하게 돼요. 에너지를 공급하면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에너지를 공급하면 막 더 빠르게 움직일 거 아니야? 빠르게 움직이면서 더 단위 시간당 충돌수가 막 증가하게 되는 거야. 이 충돌수가 뭐와 비례하냐면 기체가 일으키는 압력에 비례하게 됩니다. 압력이 커지는 거야. 꽝꽝꽝꽝꽝꽝 압력이 커져.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뭐냐면 압력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럼 얘가 기체 분자가 막 움직이면서 압력이 발생할 건데 이 압력은 정의가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힘으로 정의가 돼요. 압력은 단면적에 작용하는 힘이 바로 압력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 기체 너는 왜 압력을 일으키고 있어? 물어보면 저는요 요 단면적에 내가 꽝 때리는 힘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기체가 압력을 일으키고 있는 게 맞네. 또 하나 신기한 건 우리가 문제에서 힘을 구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많이 쓰는 공식이 F는 ma2죠. 힘에 대한 공식 물리에서 쓰는 몇 개 안 되는 3개 중에 하나를 우리 알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운동량, 충격량에서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이 F 곱하기 델타 T였던 거 기억나죠? 이것도 평균 힘을 구하는 공식이니까 두 번째 방법은 F는 델타 T분의 I라고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것까지는 배웠어. 근데 오늘 다시 소개받는 게 뭐다? 힘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도 있다는 거야. 얘가 힘이잖아. F에 대해 정의하고 어떻게 나온다? F는 P가 나옵니다. 완전 낯설죠. 그래서 힘을 구하는 공식이 압력 곱하기 단면적이 또 힘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소개받은 거야. 우리 자유자재로 문제에서 어떤 정보를 줬냐에 따라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힘은 또 어떻게 구한다? 압력 곱하기 단면적으로도 힘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철학적으로 압력이란 무엇인가, 단면적이란 무엇인가, 둘을 곱한다는 건 무엇인가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 그냥 수학적으로 변형해 쓰는 겁니다. 자, 힘에 대한 공식 3가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수능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수능에서 힘을 구해라 그러면 3가지 누르륵 이 셋 중에 뭘 써야 되지? 딱 나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어쨌건 이 기체한테 에너지를 공급하면 충돌수가 막 증가하면서 충돌한다는 건 힘을 가하는 거니까 단위 면적에 힘을 가하는 거니까 압력이 생겨나게 될 거고요. 에너지를 더 공급한 상황이니까 더 많은 충돌이 일어나서 단위 시간당 더 많은 힘을 가하니까 압력도 증가하겠네요. 잘 들어. 이때 순간적으로 1기압이었던 녀석이 순간적으로 열을 공급했을 때 순간적으로 2기압으로 증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밀고 가는 거야. 미는 거야. 언제까지? 다시 1기압이 될 때까지.
그럼 2기압이었던 게 왜 다시 1기압으로 줄어들까? 충돌수가 다시 줄어들어요. 왜지?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잘 알아야 돼. 우리 요만한 공간에서 얘네들이 움직일 때, 꽝꽝꽝 움직일 때와 이따만한 공간에서 같은 속력으로 움직인다면 꽝꽝꽝 움직인다는 거야. 다시 꽝꽝꽝. 얘는 꽝꽝꽝. 느낌 찾았어? 느낌? 느낌. 그래서 충돌수가 부피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충돌수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1기압으로 변화되었을 때 피스톤은 멈추게 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처음에도 1기압이었는데 쭉 밀고 나서 다시 안의 압력은 또 얼마야? 1기압이죠. 맞아?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좀 이따가 등압 과정이라고 배워요. 등압 과정. 압력이 항상 일정의 등압 과정이야. 처음에도 1기압이었고 반응이 다 끝나고 나서도 안에는 1기압이야. 등압 과정이야 라고 불러줍니다. 순간적으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게 압력 차이가 어쨌든 있으니까 미는 거니까 임의로 설정한 값인 거고 처음 값과 나중 값이 똑같으니까 이걸 등압 과정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볼게. 자, 기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네, 일할 수 있어요. 자, 기체가 힘을 주고 있죠. 뭐냐, 힘 주고 있죠. 얼마큼 주고 있죠? PA만큼 힘 주고 있습니다. 맞나요? 압력 발생되고 이게 단면적이야. 피스톤 단면적. 이 단면적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이 둘을 곱하면 힘이 되네. 그래서 PA가 요 F 대신에 PA를 넣는 거고요.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 거 아니야? 민 거리를 책에서 아마 L로 놨을 거야. 그래서 이 이동거리 S 대신에 L을 집어넣어서 PAL 또는 PA 이걸 S를 그냥 넣으면 또 진짜 파스죠. 진짜 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고 중요한 건 여기 이거야. P 곱하기 A 곱하기 L이 기체가 하는 일을 구하는 공식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먼저 곱해봐. 단면적 곱하기 높이 또는 길이. 이게 뭘 의미하지? 부피를 의미합니다. 원기둥에 부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A 곱하기 L이 델타 V를 의미한다. 부피의 변화량을 의미한다. 그래서 공식이 P 곱하기 델타 V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체가 하는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으로 구하게 되는 겁니다. 저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압력에 대한 공식까지 끌고 와서 함께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아, 기체가 일을 할 수 있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력을 알고 있고 등압이니까 압력은 주어지겠죠. 압력 알고 있고 단면적을 알고 있고 부피 변화량을 알고 있다면 단면적과 길이를 알고 있다면 부피 변화를 주지 않더라도 이 길이 알면은 단면적 부피 변화량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충분히 기체가 하는 일을 구할 수 있다. 아, 가능하구나. 두 번째, 일은 공식이 F 곱하기 S잖아. F가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다. 그러므로 일도 방향성이 있는 물리량이야. 다시 말해서 기체가 밀어가지고 부피를 증가시켰어. 그럼 이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반대로 외부 압력이 막 증가해서 안으로 밀고 들어와. 이때는 부피가 줄었잖아. 기체가 외부로부터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할 수도 있고 일을 받을 수도 있는 거야. 플러스 방향의 일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의 일도 가능하다라는 말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일은 이런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이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설명할게. 내가 얘한테 열을 공급해 볼게요. 기체들한테 열을 공급할 거야. 기체 분자 4마리가 있다고 치고요. 열을 공급해. 열을 얼마 공급하냐면 100줄만큼의 열 에너지를 공급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얘가 막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일한 양이 얼만가를 구해봤더니 너 이 일 얼만큼 했어? 했더니 80줄밖에 일을 안 한다? 헐, 왜? 내가 100을 공급했으면 100줄만큼 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80만큼 일할까? 생각해봐. 열을 공급하면 이 안에 온도도 올라가.
온도 올리는데 그 도열을 쓴 거야. 이 온도가 올라간 값을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라고 말합니다. 델타 U,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20줄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공급한 열은 1도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켜 있죠. 이 둘을 더한 값이 처음에 공급한 양과 같아야 돼. 왜 같아야 되지? 당연하죠. 100을 공급했으면 100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다른 말로 어렵게 뭐라고 말한다?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지금 연력학 제1법칙은 다른 말로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이야. 너무 당연하게 성립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이 뭐냐? 그러면 야, Q는 W 플러스 델타 U 끝. 이게 연력학 제1법칙 공식인 거예요. 근데 좀 더 유식하게 쓰면 기체가 하는 일이니까 W 대신에 뭘 쓴다? P 곱하기 델타 V 플러스 델타 U라고 쓸 수도 있는 거지. 기체가 하는 일이 P 델타 V니까. 그쵸?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시하는 건데 결국은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서 이런 관계만 우리가 설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역학만큼 어렵진 않습니다. 역학은 되게 복잡하잖아. 그만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내부 에너지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그럼 내부 에너지는 U라고 쓰는데, 내부 에너지 U라고 쓰는데, 당연히 여기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은 거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절대 온도에 필요합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가 높을수록 내부 에너지가 많은 거야 라고 말을 하고요. 여기 4개의 분자가 들어가고 온도를 재봤더니 만약에 50도씨야. 그럼 50도씨짜리 공기 분자 4개가 일으키는 내부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가 내가 뭘 하냐면 일로 와. 왜요? 너 일로 와. 들어가. 퉁. 뭐 하는 거냐면 50도짜리 공기 분자 하나를 잡아서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 어떻게 될까? 공기 분자가 5개 생기죠. 온도는 50도짜리죠. 아까 4개 있을 때보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부 에너지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온도가 똑같을 경우에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내부 에너지가 크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체 분자 수하고도 비례한다. 정리하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를 넘버 n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nt에 비례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nt 보이나요? 페이지 82쪽 맨 밑에 있어요. 내부 에너지는 nt에 비례해 n이 기체 분자 수를 의미하고 t가 절대 온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물리에서는 섭씨 온도보다는 절대 온도를 좀 많이 쓰는 편이라서 절대 온도를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온도 대신에. 자, 여기까지가 이제 82쪽에 나와 있는 이제 공식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그래프를 좀 하나 볼게요. 자, 이 그래프는 압력 부피 그래프입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 압력 부피 그래프는 X축에 부피가 써 있고, Y축에 압력이 써 있잖아. PV 그래프인데, 처음에도 압력이 P였고, 반응이 다 끝나서 부피가 이만큼 증가하고 나서도 압력이 계속 P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등압 과정 그래프예요. 순간적으로 2기압이 들어도 금방 밀면서 다시 1기압 맞춰지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1이 맞춰지는 거야. 아주 미세하게 굴곡 이렇게 있긴 하겠지만 1로 유지된다 또는 1기압 유지된다 또는 P가 유지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등압 과정인데 중요한 건 압력 P를 유지하면서 델타 V가 있니 없니? 부피 증가량이 있잖아. 이만큼 뭐 한 거다? 1 한 거잖아. 그래서 V1이라는 부피에서 V2라는 부피까지 증가했을 때 요 X축이 요만큼이 델타 V이고요. 요 Y축에 해당하는 게 P니까 요 면적에 해당하는 게 P 곱하기 델타 V가 되어서 1의 양이 됩니다. 기체가 하는 1의 양을 구해라 해서 그래프를 준다면 이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하면 1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사각형 면적 구하면 되겠죠? 근데 부피가 V1부터 출발한 거니까 처음 0부터 구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V1부터 V2까지의 델타 V를 구해야 해요. 그래서 사각형, 이렇게 정사각형, 직사각형 나오면 너무 쉽게 부피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쉽게 이렇게 면적을 구할 수 있잖아. 근데 이거를 약간 곡선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에는 봐봐, 이거는 처음에 부피가 V1이었다가 나중에 부피는 V2가 되었어. 근데 얘는 약간 압력이 좀 떨어졌죠. 이렇게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외부 압력과 내부 압력이 쭉 떨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특별히 뭐 어떤 다른 환경으로 옮겼거나 이런 상태라서 특이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압력이라는 값이 있고 여기 있는 부피의 변화라는 값이 있잖아. 그치? 있으니까 면적 구할 수 있니 없니? 간단하게 어진이가 미적분하면 돼요. 그죠? 해봐. 미적분해서 구하면 돼. 시작! 잠시 깨지기야. 이거 우리 미분 적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지금 그걸 하는 건 아니고 곡선의 형태라도 뭐 할 수 있다? 면적을 구할 수 있으므로 일의 양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압력이 변할 때도 우리는 일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거고 마지막 세 번째 이거 체크 순환 과정입니다. 순환 과정 체크되어 있겠지만 자, 순환 과정에서는 요 전체적인 과정 한 바퀴 도는 동안 요 안쪽의 넓이가 1의 양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왜 그런지 다시 설명할게요. 이게 A라고 하는 부피에서 V1 B라고 하는 여기 B라는 점까지 V2 부피까지 첫 번째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여기서 이렇게 압력이 증가 압력이 또 떨어지는 이상한 이러한 첫 번째 순환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는 부피가 증가했죠. V1에서 V2로. 압력도 존재하지. 압력이 존재하고 부피 증가량 존재하니까 1 한 거니? 맞아. 1 한 거야. 이때 한 1의 양 어떻게 구한다고? 면적이잖아. 어디 면적?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니까 이만큼입니다. A에서 B로 가는 동안 얼만큼 일한 거다? 저만큼 일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B에서 A로 지금 돌아오잖아. 이렇게 돌아오는 동안에 압력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서 부피가 다시 줄어들고 있다? 부피가 줄어든다는 건 일을 한 거야? 일을 받은 거야?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일 받은 만큼은 다시 빼줘야 돼. 빼주는 양은 얼만큼 빼줘야 돼? 이 그래프의 아랫부분 넓이니까 이만큼을 빼는 거야. 보이나요? 그러면 여기가 갈 때는 이만큼 일했고 올 때 이만큼 뺐으니까 알짜적으로 남은 일의 양이 얼만큼이야? 이만큼이지. 그래서 한 바퀴 도는 동안 한 일의 양은 이만큼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중간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중간과정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82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도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장으로 봐. 다음 장면은 연력학 제1법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 쌤이 방금 써줬던 그 공식이죠.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Q를 공급한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되고 일한 양에 쓰여야 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요 W 대신에 P 곱하기 델타 V로 바꿔놓은 것 뿐이죠. 계속 썼던 공식입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무엇이다? 큰 의미에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네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바로 연력학 과정으로 갈게요. 우리가 익숙한 것부터 볼게요. 자, 연력학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뭐부터 이해했냐면 아주 오래전에 배웠던 보일의 법칙 그리고 샤를의 법칙 이거를 이해해야 돼. 다이아 기억나? 기억 안 나?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은 기체에 관한 연구를 하는 아저씨들이야. 보일 아저씨, 샤를 아저씨 그죠? 보일 아저씨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자, 기체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집니다. 첫 번째가 부피, 압력, 온도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보일 아저씨는 어떤 연구를 했냐면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온도는 통제하고 부피하고 압력의 관계를 연구한 아저씨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풍선이 이렇게 2리터만큼의 공기가 들어있는 풍선이 있고요. 밖에 외부 압력이 1기압인 상황이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어진이가 이 풍선을 가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밖의 압력을 2기압으로 만듭니다. 몇 미터 내려가면 2기압 되는지 알아요? 물속으로 몇 미터 내려가면 기압이 2배 준 거야. 당황스럽죠. 10m 다음 10m마다 1기압씩 증가해. 10m마다 그냥 잠기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2기압 바꾸면 풍선 어떻게 돼요? 풍선 어떻게 될까요? 슈그러들겠죠. 완전 신기하게 정확하게 1리터로 줄어듭니다. 왜 정확하다고 말했으니까 처음에 1기압일 때 2리터 2기압일 때 1리터 뭔가 느껴지는 거 없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정확하게 반으로 줄어들죠. 완벽 정반비례. 그래서 보일 아저씨가 말한 게 뭐냐면 야 온도 일정할 때 압력하고 부피는 서로 완벽한 반비례를 가져. 압력과 부피는 완벽한 반비례를 가져. 그래서 압력이 2배 증가하면 부피는 2분의 1로 줄는 거지. 얘니까. 또 신기한 건 아까 이 하얀색으로 쓴 걸 처음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연두색으로 쓴 거를 나중 상황이라고 본다면 처음 상황에서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 얼마야? 2죠. 나중 상황에도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또 2가 나오죠. 항상 같은 값이 나와. 아마 익숙한 공식이야. 그래서 PV는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공식을 말씀하신 분이 보일 아저씨입니다. PV가 항상 일정하다. 어느 상황이든 처음이든 나중이든 P랑 V를 곱하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 일정하니까 얘를 놔두고서 얘를 넘기면 반비례 관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나오는 걸 확인한 겁니다. 항상 똑같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관계니까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X축에다가 부피, Y축에 압력을 쓴다면 처음 상황 1기압일 때, 여기죠. 1기압일 때 부피가 2리터야. 여기 점 찍히죠? 근데 나중에는 2기압으로 바꾸면 1리터, 여기죠? 여기 점 찍히죠? 여기 찍힙니다. 맞나요? 1기압일 때 2리터, 1리터, 2기압일 때 1리터. 그죠? 그럼 반비례 그래프라서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래요. 반비례 그래프가. 자, 반비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하나의 온도만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하나만 그려지게 돼.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봐봐. 여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그래프를 보면은 압력 부피니까 반비례한다라는 게 그대로 그려져 있는 거 보여요? 근데 이 그래프가 2개 그려져 있죠. 왜일까요? 왜죠? 왜 2개 그려져 있지? 온도가 2개니까. 아까 열을 공급하면 온도가 바뀌죠? 온도가 2개가 설정이 돼서 처음 온도가 있고 나중 온도가 있잖아. 그래서 그래프가 2개 그려지는 거야. 오케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낚이는 게 그래프를 하나만 그려주고요. 여기서 잘 봐. 여기서 1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 어떻게 된 거야? 부피 증가되면서 압력 감소된 거잖아. 그때 온도는 어떻게 돼요? 일정한 거잖아. 근데 이러면서 온도가 떨어진다라고 문제에서 물어본다고. 맞아 틀려? 틀린 말이거든. 근데 왠지 뭔가 떨어지니까 맞다고 하는 친구가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안 됩니다. 하나의 그래프니까 온도는 하나인 거야. 이렇게 온도가 2개인 경우에는 그래프가 2개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잘 봐. 절대가 아니야. 자, 이 기체들한테 내가 Q라는 열을 공급합니다. 어디다 쓰이지? 일도 하고 온도도 올라가죠. 그래서 하지만
압력은 바깥에 1기압이니까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압력은 여기에서 여기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부피만 이만큼 증가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 면적 구하면 1의 양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리고 그래프가 이쪽 그래프에서 이쪽 그래프를 옮겨봤죠. 이때 온도를 T1, 이때 온도를 T2라고 한다면 당연히 누가 온도가 높은 거야? T2가 온도가 높은 거지. 그지? 왜? 열을 공급한 상황이니까. 이것도 물어봐요. 둘 중에 누가 온도가 높냐? 당연히 T2가 온도가 높은 겁니다. 그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하니까 등압 과정이라고 합니다. 등압 과정에서의 공식이 그래서 이거예요. 내가 공급한 열 갖다 너 뭐 했어? 당연히 1도하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시켰지. 바로 요게 바로 등압 과정 공식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 제1법칙 공식과 같죠? 그게 등압 과정 공식인 겁니다. 또 다른 건 뭐가 나오냐? 이제부터 약간 응용이 되는 부분들만 이해해 주면 됩니다. 등적 과정을 살펴볼게요. 위에 겁니다. 자, 아까 그래프가 뭐가 다르죠? 위로 솟구치고 있죠. 부피가 안 변하고 있어요. 근데 봐봐. 열은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거든? 열을 막 공급하는데 부피가 안 증가해. 왜 안 증가하지? 헐, 핀을 박아놨네? 왜? 피스톤에 핀 박아놨어. 안 움직여.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압력밥솥 같은 겁니다. 압력밥솥 열 가하잖아. 열 가하지만 터지나요? 뭐 늘어나? 압력만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압력밥솥이잖아요. 그래서 압력이 봐봐. 압력만 증가하고 부피는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강철 용기 이런 게 다 그런 예거든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부피 변화량이 없으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어 없어? 이 일을 못해. 열을 공급하는데 이 일을 못해. 그럼 다 어떻게 될까? 그 열 다 어디로 가?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있죠. 여기서 이 공식에서 좀 더 가면은 체크만 해보면 돼. 내가 가한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만 변화되었어 라고 써져 있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등적 과정이야. 적이 뭐야? 부피 적이잖아. 부피가 똑같아. 안 변해. 등적 과정. 부피 안 변하면 일할 수 없으니까 내가 가한 열은 당연히 내부 에너지 증가에만 쓸 수밖에 없겠네. 그치? 당연히 압력은 당연히 증가하고요. 마찬가지로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당연히 T1에서 T2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당연히 T2 온도가 훨씬 더 높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자, 세 번째 과정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여기는 무슨 과정이냐면 연력학 과정이라 불러줘요. 연력학 과정 세 번째 과정은 바로 등온 과정입니다. 이거 딱 보고 등온이네라고 판단해야 돼. 이거 했었죠? 그래프 하나밖에 없잖아. 온도 안 변하는 거야.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열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열을 공급하는데 왜 온도 안 올라가지? 아주 이상적인 열기관인데 내가 가한 열이 모두 1에 쓰이는 거야. 온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가한 열이 모두 1에 쓰이는 게 바로 등온 과정입니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을 테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등온 과정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움직이니까 온도 변화 없는 거고 부피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일은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가한 열이 전부 다 1에 쓰이고 있는 겁니다. 온도는 올라가지 않아요. 이런 이상적인 열기관을 만들면 여러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이거 연구기관, 아주 되게 좋은 기관이겠죠. 손실되는 열이 하나 없어. 이런 거 만들면 좋겠죠. 내가 가한 열로 모두 일할 수 있다. 대박인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열 효율이 얼마냐면 30%가 안 돼요. 28%, 30%도 안 돼. 29%만 이래요. 뭔 소리냐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70은 딴 데로 날아가고 나머지 30 안 되는 것만 동력에 이용된다는 얘기예요. 모진이가 노벨상을 받도록 해줄 겁니다. 자, 마지막 과정입니다. 마지막 과정은 단열 과정이라고 부르네요. 단열 과정. 단열이라는 말에 숨어 있듯이 단열은 뭐야?
열이 차단된 상황이라서 외부에서 열을 공급할 수가 없어. 열이 안 돼. 외부에 CQ는 0이야. 열을 공급하지 않았는데 뭐하고 있어? 피스톤이 움직여. 미쳤나봐. 그치? 왜 움직이죠? 맞아. 대기압이 낮아져서 외부 압력이 줄어드는 거야. 안에는 1기압이었고 바깥에가 몇 기압인지 몰랐는데 높은 산으로 막 올라가다 보니까 밖에가 0.8기압이야. 저절로 밀고 갈 거 아니야. 언제까지? 둘 다 0.8기압으로 될 때까지. 그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게 피스톤이 쭉 증가해. 그럼 어쨌든 압력이라는 게 0.8이 됐든 압력이 존재하고 부피 변화량이 증가하니까 뭐 할 수 있다? 일한 거잖아. 그지? 일했어. 내가 열도 공급 안 했는데 너 뭐 갖다 일했어?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좀 썼어요.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내부 에너지입니다. 내부 에너지를 써서 일하는 거야. 공식으로 보면은 Q는 W 플러스 델타 U인데 Q가 0이야. 나 에너지 공급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일을 해야 돼. 넘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델타 U만큼 일할 수 있죠.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만큼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야. 저기 써있죠? W는 얼만큼 했다? 내부 에너지 감소량만큼 일한 거야. 이런 과정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됐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떨어지겠네. 그래서 T1에서 T2로 이렇게 그래프가 이동하면서 부피가 증가하긴 증가해. 그치? 근데 외부에서 열을 공급한 적이 없대. 그래서 T1에서 T2로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T1이 온도가 높은 거고 이번에는 T2가 온도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지. 이해돼요? T1이 그래서 온도가 높은 거고 T2는 온도가 낮은 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열 과정의 대표적인 게 구름 생성 과정이잖아. 구름을 만드는 공기덩어리가 있다. 이 안에 수증기들이 더 있는데 얘가 특별한 사유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는 이유는 4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을 만나. 공기가 이동하다가 높은 산을 만나니까 산을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어. 쌤도 산을 타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랑. 산타 할아버지라고. 아무튼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어쩔 수 없이 외부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 외부 압력이 줄어드는데 얘한테 열을 공급한 적은 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부 압력이 감소되니까 부피가 막 팽창을 해요. 이걸 단열 팽창한다고 하죠. 그래서 공기가 상승한다. 중3 때 배웠어. 공기가 상승한다. 단열 팽창한다. 내부 온도가 떨어진다. 언제까지? 이슬점까지. 어렴풋이 기억나죠? 이슬점까지 온도가 떨어지면 여기서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 것이. 이게 단열 팽창일 때 온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떨어지냐? 바로 이 연력학 법칙 때문에 떨어진다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밑에 사회 시간하고 연결해서 여기 녹새바람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사회 시간의 설명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녹새바람 설명할게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수증기가 많겠죠. 산을 만나면서 이 비를 다 내리게 돼요. 넘어간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수증기가 없겠죠. 되게 건조하겠죠. 그래서 넘어가면서 뜨거워져요. 육지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설명하죠. 바다가 육지가 뜨거워지겠죠. 그래서 뜨거워지니까 아주 뜨겁고 건조한 공기가 이쪽 지방을 덮치게 돼요. 이걸 녹새바람이라 한답니다. 끝! 하지만 과학에선 다르게 설명합니다. 보세요. 자, 지나가는 공기가 뭘 만나? 산을 타고 올라가죠. 산을 타고 올라가면은 단열 팽창해서 구름 만들어지죠. 구름 만들어지면 여기서 비를 내리겠죠. 비를 내린 공기가 다시 산을 넘어가서 내려가면요. 단열 압축하게 됩니다. 단열 팽창이 온도가 떨어지는 거였다면 단열 압축은요. 다시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게 돼요. 아까 비는 다 내렸으니까 수증기가 없는 상태에서 공기가 뜨거워지는 거야. 그 뜨거워진 고온 건조한 공기가 이 영서지방을 덮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 지방을 분지라 분지. 대표적인 분지가 대구인가? 대구였어. 대구가 대표적인 분지 지방이라서 대구를 중심으로 다 산이야.
자, 넘어오는 공기가 다 고온 건조한 공기. 분지지방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바람을 녹새 바람이라고 불러주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이 단열 압축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자전거에 바람 넣을 때 이렇게 넣는 거 알아요? 이렇게 넣는 바람 넣는 거? 안 만져봤겠지만 바람 빵 넣고 나서 거기 쇠로 된 부분을 만져보면 따끈따끈해요. 이게 단열 압축. 내가 힘을 가해서 압축한 것 뿐이지 열을 공급한 적은 없잖아. 압축을 해. 단열 압축했기 때문에 거꾸로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 따끈따끈 그거를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공기를 압축하는 압축관 이렇게 표현하나? 금속관 이렇게 표현해요. 금속관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답은 뭐야? 단열 압축했기 때문에라고 답을 써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단열 팽창의 반대적인 개념으로 써줄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일단은 다 했고요. 연력학 제1법칙은 정리가 끝이 났어요. 우리 선생님이 문제지를 하나씩 더 줄 테니까 잠깐 귀를 좀 쉬면서 문제로 좀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집시다. 개념 확인 문제가 풀어도 괜찮고요. 더 풀어도 괜찮고요. 잠깐 푸는 시간 가질게요. 한 10분 정도 문제 좀 풀게요.